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죠. 파국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절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국내 정치는 매일 얼굴을 보는 관계이고 동업자라는 인식이 강해 서로서로 물심양면으로 이신전심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혀를 내두른 적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의 국민 정서만 살펴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상대하면서 의뢰에 처질 수 있는 국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갑처럼 위치가 바뀐다든지 상대국 정상의 성향을 잇고 맞춤 전략을 펼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려는 정상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황청을 방문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하기에 앞서 가진 두 번의 다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일이며 한반도 종전선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거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G20에서 가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의 의향을 명백히 전함으로써 바이든과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피해갈 수 없는 의제로 만들었습니다. 설리번의 백악관 브리핑으로 자칫 잠잠해질 수 있는 종전선언 문제를 다자 외교회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전면에 다시 내세워버렸습니다. 아세안은 미국에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 나라들과 회담회장에서 평화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런 발표 하나 때문에 급속히 태도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남중국해에서 격렬히 다투고 있는 중국과 당사자들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생각하면 무작정 덮으려고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일이 군사적 협력을 요구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외교가 아닙니다. 상대가 비시되거나 어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길을 외면하고 잘된 나라나 정부가 없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지만 그렇습니다. 일본이야 워낙 특수한 나라이니 예외로 두고 보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도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세계 9위, 무역과 군사에서 세계 6위, 모든 나라가 경쟁 상대고 위협을 느낄 만한 규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한국 정부는 우려할 만큼 제 목소리를 내고 다른 나라를 설득했습니다. 한국과 비교되면서 망신살 뻗친 나라들 대부분은 그동안 세계에서 힘께 놔주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몇몇 언론이 한국을 공격을 했지만 공격보다 수십 배나 많은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나라가 외부에 적이 없다는 건 기가 막힌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문화 수출이 늘어난 나라, 그것도 급격한 신장세를 이룬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진심인지 가식인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북한도 남한에 대해 주적 개념을 버렸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언을 조금 들여다보면 예의 그 무식하고 거친 말투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한국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투덜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거나 통신망을 모두 무력화하면서도 한편으론 김정은이 진서를 보내며 행여나 촉발될 수 있는 한국의 기류변화를 막고 싶어 한다는 것도 예전과 다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 경선에서 북한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서는 반대로
북한 문제가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말과 정책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 때 정책을 시행하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적대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펴서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적이라 단정하고 정책을 만든다고 공언합니다. 미국도 하지 않는다는 북한 적대시 정책을 펴서 미국과 어떻게 공조하고 북미를 조율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자도 명확히 설명하는 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정부 여당보다 야당이 대북 친화 정책을 펴면 이념 문제로 발생하는 국내 혼란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한반도 문제는 엄청난 관계 진전을 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접 연관되는 국민으로서 보면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요식업 총량제 같은 의견은 발전된 방향으로 논의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임대료와 버티기 위해 빌린 은행 빚입니다. 경제 규모가 엇비슷한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이가 없을 만큼 방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이 당장 죽어가는데 나라빚과 미래 세대의 안녕을 내세우며 지원을 줄이고 없애려는 시도를 봅니다. 심지어 정신나간 일부 인사들은 국민들 버릇이 나빠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대한민국보다 빚이 많은 나라들은 모두 망했거나 지금 망해가야 정상입니다. 국민 직접 지원은 선순환 경제의 한 축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선별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금 낭비, 포퓰리즘, 나라 곳간 걱정, 후대는 어떡하냐, 베네수엘라 된다 등등 이런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서는 교훈을 얻고 현재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안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게 병원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굶어 죽어가는데 낚시질을 가르쳐야 한다는 어리석음이 무슨 고고한 주장처럼 그럴듯하게 파고듭니다. 낚시질은 배부르게 음식을 먹인 다음 효과적으로 가르쳐도 늦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평소의 소신대로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영향이 없는 괜찮은 이들이 있습니다. 받으면 받는 대로 나쁘지 않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받았을 때 삶을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받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모든 지표로는 절대 가난하거나 지원받을 대상이 아닌데 실제 삶 자체를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야 하는 지표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속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선별, 포퓰리즘, 미래세대 운운하며 모든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자꾸만 죄악시한 결과 그런 재원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공헌한 이들에게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죄스러움을 갖게 만듭니다. 죄악시하는 의견을 내선 안 됩니다. 선별을 하더라도 죄되는 국민에게 미안함을 정중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금을 내고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자격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시도하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견뎠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미국과 일본이 계획한 북한 공격도 막았습니다. 트럼프의 무자비한 관세 공격도 잘 이겨냈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언론기사 100건 중 2건 정도만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우호적이었지만 백신 접종률 80%를 눈앞에 두고 있고 경제 성적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세계에서 찬사받는 팬데믹 기간을 보냈습니다.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으며 김정은에게 먹혀 적화도 되지 않았고 국방력은 급속히 신장되어 그럴 가능성이 없으며 미중 무역 갈등 중에 샌드위치가 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가베위치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극명하게 비교될 만큼 두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로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정책 하나 말 한마디가 세계 정세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에 걸맞은 국가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일 때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 국가부도를 극복했고 중진국일 때 금융위기 또한 최단 시간에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공인된 선진국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뭐처럼 된다는 식의 비하까지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자존감과 사기만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